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신용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3단봉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스총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 그 다음 간편하게 휴대하는 호신용 스프레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단봉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3단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을 사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구입하는데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홀스터를 착용하고 있는데, 홀스터는 경호업체나 경찰, 수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홀스터를 착용을 해요. 이 홀스터를 착용하고 하는 이유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홀스터를 착용하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제 홀스터를 착용할 수가 없어요. 구입도 조금 까다롭고요. 경찰이나 경호업체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제일 먼저 3단봉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3단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단봉은 알루미늄과 두랄루민, 고탄소강이라고 하죠. 고탄소강 강철 3단봉이 있고, 알루미늄, 두랄루민 3단봉이 있어요. 알루미늄은 좀 비교적 가볍습니다. 경량이에요. 경량. 가볍고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고탄소강 강철은 좀 무거워요. 대신에 타격감이 좋겠죠. 맞으면 가요, 한 방에. 고탄소강과 강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두랄루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3단봉을 구입하실 때 손목 보호대가 있는 걸 사야 될지, 손목 보호대가 없는 걸 구입해야 될지, 요걸 먼저 따져보세요. 손목 보호대라는 건, 이건 손목 보호대가 없죠. 이건 손목 보호대가 있어요. 이 손목 보호대는 뭐냐면, 상대방과 치안과 맞섰을 때,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을 때, 칼이나 몽둥이를 들었을 때 가격을 해. 가격을 하면 제가 방어를 하겠죠. 3단봉으로. 상대방이 흉기, 칼이나 몽둥이 들고 달려들었을 때 손목 보호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틀려요. 자, 이거 손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칼로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봐. 내리쳐야겠죠? 칼로 찌른다고 치면 내리쳐야 되는데 밀어버리던가, 자,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던가. 손목 보호대가 있으면 찔러보세요. 밀어버리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위로 밀어버리던가. 그러면 이 손목 보호대 때문에 내 손이 안 다쳐. 근데 손목 보호대가 없는 3단봉의 경우는 찔러보세요. 내 손이 다칩니다. 내 손이. 이걸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손목 보호대가 없으면 내 손이 다치게 됩니다. 내 손이. 이렇게. 자, 피할 때 찔러보세요. 이럴 때 내 손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손목 보호대가 없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손목 보호대가 있게 되면, 이렇게 손목 보호대가 내 손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손목 보호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해 주시고요. 내가 손목 보호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목 보호대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시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공격용으로만 쓰겠다, 공격 위주로 한다고 하면 손목 보호대가 필요는 없겠지만은 방어도 해야 되잖아요. 손목 보호대는 일자형이 있고 이렇게 십자형이 있습니다. 360도 보호가 되는 십자형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형 손목 보호대가 있고 일자형 손목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목 보호대는, 이 손목 보호대가 중요한 거는 내가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을 때, 방어할 때 내 손목을 보호한다 해서 손목 보호대예요. 인치, 보통 3단봉은 21인치, 26인치, 35인치 이렇게 구별이 돼요. 고탄소강 3단봉인데 35인치입니다. 35인치. 이런 3단봉은 상대방이 흉기를 긴 걸 들었을 때, 칼 같은 거, 과도,
식칼 같은 거 들었을 때, 긴 거 들었을 때 이런 게 유용하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이 긴 장봉은 힘없는 분들은 이거 긴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휘두르기 힘들어요. 휘두르기 힘들고 너무 무거워. 약하신 분들은, 연약하신 분들은 좀 짧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짧고 가벼운 줄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삼단봉은 손으로 잡아 뺄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고 휘두르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휘두르는 제품과 손으로 잡아 빼는 제품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잡아 빼는 제품의 단점, 손으로 밀어서도 들어가죠. 가볍게 찌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찌르기도 돼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무조건 두드러 패가지고 방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가오지 말라고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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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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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칼을 휘두르면 가까이 못 오게 밀어야죠. 오지 말라고 밀었는데 쑥 들어가 버려. 가볍게 사용하기는 편해. 단점이 찌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펼치고 넣고 하는 제품은 찌르기가 안 된다는 거. 찌르기가 가능한 제품은 펼치는 상황. 강하게 펼쳐서 펼쳐지는 삼단봉은 찌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강하게 휘둘러서 내려쳐서 촥 펴지는 펼친 방식은 펼쳐지면서 이 끝에 홈이 있어요. 홈에 딱 걸리는 겁니다. 홈에 딱 걸리면서 아무리 강하게 해도 찌르기를 할 때 들어가질 않아요. 찌르기를 할 때 들어가질 않아요. 꼭 할복하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이 손목에 이 손목 거리가 있죠. 이렇게 손목 홀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거리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없는 거 이거 없지만 이건 있어요. 있죠? 이거 있는 거 없는 거를 잘 판단해서 구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없는 제품은 좀 숙달된 전문가가 쓰긴 좋아요. 예. 상대방한테 삼단봉을 뺏길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힘이 없거나 조금 삼단봉을 좀 사용하는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손목 보호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손목 거리는 상대방 치안과 맞섰을 때 삼단봉을 상대방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손목 거리를 손목에다 넣은 다음에 삼단봉을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밀착되게 잡아요. 딱 이렇게.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손목에 넣은 다음에 돌려서 삼단봉을 돌려서 완전히 밀착되게 잡아요.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리치다가 놓치더라도 뺏길 염려가 없죠. 이게 삼단봉이라는 게 내리치다 보면은 내려쳐서 맞는과 동시에 반동 때문에 이걸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내가 이걸 내리치다가 내 손목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강하게 치다 보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맞닥뜨리면 무조건 막 휘둘르거든. 휘둘르다 보면은 이걸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이 내가 놓친 3단봉을 들고 되려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목 거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치다가 상대방이 내려치는 걸 잡았어. 잡아서 뺏길 수가 있다는 거지. 미끄러서 뺏길 수가 있어. 뺏기면은 상대방이 되려 그걸 가지고 날 때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손목걸이를 착용을 하면, 손목걸이를 착용을 하면 상대방이 뺏기질 않겠죠? 상대방한테. 절대 안 뺏겨. 이거 되게 강합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상당히 커요. 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자, 손목 걸이를 건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완전히 밀착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는 반드시 있는 게 좋다는 거. 자, 칼로 위협했을 때 막아주잖아요. 칼을 막아줘, 내 손목. 이게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칼이 그대로 내려와서 내 손을 찍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상을 입게 되잖아요. 물론 칼에 한 방 맞았다고 해서, 손 한 방 맞았다고 해서 힘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내 신체에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3단봉은 여기 이제 구입할 당시에 이런 3단 봉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3단봉을 이제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3단봉은 구입하셔서 차 안에는 가급적이면 보관하지 마세요. 차량 운전자분들이 호신용품으로 차량에다가 3단봉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순하던 사람도 운전대에만 앉으면 갑자기 눈이 총처럼해지고 누구 하나 걸려봐라. 걸리면 죽는다.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려. 앞으로 확 끼어든다던가 누가 옆에서 가다가 욕이라도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냥 앞에 가서 세워놓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욱하는 성격에 그냥 이 차 안에 있는 3단봉 꺼내는 순간 그 사람 인생 조지는 거예요. 3단봉은 흉기예요, 흉기. 진짜 위급할 때 사용하는 거고, 상대방이 어떠한 칼이나 몽둥이,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한다. 그럴 때 방어용으로 쓰던가 타격용으로 쓰는 거예요. 방어용으로만 쓰려는 거지. 여보세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어, 맨손이야. 그럼 맨손으로 1대1로 하세요. 요즘에는 상대방이 때리면 그냥 맞아서 경찰서 가면 맞은 사람이 합의 볼 때도 좋아요. 상단목 꺼내가지고 갖다 다 가격하고 때리고 그래버리면 내가 피해자인데도 깽값을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3단봉 갖고 다니지 마세요. 3단봉이 차에 있으면 반드시 써먹을 일이 생깁니다.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3단봉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너 내려 이 순간에 특수협박이 되는 거예요. 특수협박. 흉기를 들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상대방 얼마나 무섭겠어요. 3단봉 휘둘러대는데 저거 한 대 맞으면 갈 텐데. 가정집, 집에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가정집에 보관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캠핑 갈 때, 그럴 때는 소지품에 같이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가는 건 좋아요. 불량배도 나타날 수가 있고, 야영장하고 캠핑장은 야생동물이 많잖아요. 멧돼지, 고라니 같은 거. 고라니 같은 건 순진하니까 상관없는데 멧돼지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영장에. 특히 겨울철 야영, 동절기에 야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캠핑장으로 내려온다고요, 야영장으로. 그럴 때는 앞뒤 잴 필요 없이 멧돼지 잡아야죠. 잡는 게 아니라
때려서 쫓아야지. 멧돼지를 어떻게 잡겠어? 때려서 쫓아내야지. 못 오게. 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아요. 차에는 절대 비치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반드시 차에다 비치하면 아무리 순한 사람도 반드시 써먹게 되어 있어요. 3단봉의 종류는 강철 3단봉, 고탄소강 3단봉과 두랄륨, 알루미늄 3단봉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손목 보호대가 있는 것과 손목 보호대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손목 보호대 있는 3단봉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 손목 보호대에 고리가 있죠. 고리가 있는 제품은 안 뺏기겠죠. 요번에는 3단봉을 구입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상대방이 칼을 들었거나 흉기를 들었어. 그럼 상대방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타격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타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타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마곰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칼이 오고 있는데 얼굴을 때릴 수가 없죠. 칼이 오고 있는데 때리면 그냥 찔리겠죠. 온다. 칼이 내 신체 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래서 손목보호대가 필요합니다. 밀어버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리면 손목보호대로 인해서 이 손목보호대가 방어를 막아줍니다. 나를 밀어버리면 손목보호대에 걸리면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게 돼 있죠. 물속대고 치면 안 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어느 부위를 타격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뼈 마디마디를 쳐야 돼요. 뼈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를 쳐야 아파요. 아파. 이 뼈 마디마디는 되게 예민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우리 무릎 같은데 옆구리 앞으로 부딪히면 별로 안 아프죠. 무릎이. 근데 옆구리 무릎 옆에를 어떤 모서리에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뒤에 와서 이 손목에 뼈 있죠. 뼈를 탁 쳐버리세요. 탁 살살 쳐도 손목은 어마무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톡 쳐도 엄청 아파요. 뼈 있는 부분. 근데 여기 들고 있어봐. 여기 쳐봐야 안 아파요. 여기 쳐봐야 이 사람한테 큰 타격이 아니에요. 그냥 이 퉁퉁 붓기만 해. 여기 쳐봐야 안 아파.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탁 쳐버리면, 뼈를 쳐버리면 엄청 아파요. 이 못 들고 있어요. 이거 칼을 못 들고 있어. 바로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치안이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내가 정확히 가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은 상황 봐가지고 엄청나게 온 힘을 모아서 칼을 그냥 내리쳐버리세요. 그럼 칼 놓치겠죠. 치안이 칼을 놓친 상태에서는, 비무장인 상태에서는 절대 얼굴 같은데 머리 같은데 가격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쇳덩이에요. 알루미늄이고 쇳덩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머리 쪽은 절대 가격하면 안 돼요. 머리는 사람 죽어요. 아무리 치안이고 흉악범이라도 이 얼굴 쪽이나 머리 쪽은 가격하면 안 돼요. 단 뼈 마디마디를 골라서 탁탁 쳐주라는 거예요. 손목, 그 다음이 또 어디가 뼈 마디가 있겠어요? 무릎 옆구리 옆에 서 있을 때 무릎 옆구리를 쳐버려요. 그런데 치는데 이게 허벅지 같은데, 이 허벅지는 아무리 쳐야 안 아파요. 이 무릎 옆구리, 이 뼈 마디마디, 그 다음 여기 팔꿈치 같은데, 요 팔꿈치 같은데 톡 쳐버리면 못 견뎌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 모서리에 팔꿈치 툭 부딪혔는데 이거 엄청 아플 때 있죠. 똑같아요. 탁 쳐버려. 그냥 옆에서 쳐버려요. 요런데 쳐봐야 안 아파요. 이거 살이 많은데 살을 쳐봐야 뭐가 아프겠냐고. 못 만들지. 쳐버리면 엄청 아파. 이제 가스총, 시중에 스프레이식 가스총 많죠? 가스총 많죠, 시중에. 이런 가스총도 있다. 이후에서는 이 가스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가스총입니다. 3단봉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